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25편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성공식 전체 7개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생애 주기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사춘기에 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제목을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잡았습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은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죽음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인생 경기와 사계절이라고 쓰여 있는 제가 정리해 놓은 짧은 글이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좀 보시고 중간에 본론에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봄은 역도선수, 흙 밀어 올려 세상 엿보고, 여름은 농구선수, 솟구쳐 올라 태양 움켜쥐더니, 가을은 다이빙 선수, 떨어져 버림으로 흔적 지우며, 겨울은 마라톤 선수, 달리는 자의 환히 거쳐 마침내 이룬다. 인간의 일생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4사춘기입니다. 49세부터 남자 56세부터 여자 70, 남자 80세 이후의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인간 생애 주기별 일생을 잠시 복습 겸 한번 보신다 그러면 여자 일생은 7월 주기로 이렇게 변화가 오고요. 남자는 8월 주기로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지요. 제3세, 7세, 28, 49 이게 인생의 변곡점인데 7세, 8세가 제1사춘기, 14세, 16세가 제2사춘기, 28, 32세를 제3사춘기, 49, 56을 인생의 제4사춘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세까지, 출산부터 3세까지는 단순한 성장을 위한 생육기간이다. 그리고 7세까지는 동물로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서 인간으로 되어가게끔, 즉 인성의 기초를 닦는 보육기간이고 28, 32세까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서 배우는 학문의 기간, 교육기간이라고 했고요. 28, 32부터 49, 56세까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훈육, 말씀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키우는 기간이고 오늘 설명할 49, 56세 이후를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며 몸에 익힌 지혜와 지식과 슬기를 요 부분에 2세들이 낳은 제3세 그 밑에 아이들한테 전하는 격대 교육의 기간입니다. 오늘 요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3세부터 7, 8세까지를 버릇을 기르는 기간, 28, 32세까지를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그릇을 기르고 49, 56세까지는 개인으로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릇을 배웠다 하면 그 그릇을 가지고 사회인 노릇을 하는 기간이고 49, 56세 그 이후는 지금까지 배워와서 내 몸에 익힌 것을 사회생활에 접목시키다가 일단 뒤로 물러서서 무릇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무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인생은 무릇 이런 것이야. 어른은 무릇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활 속의 언어, 거기 무릇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무릇의 뜻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즉 새가 공중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조경이라 그러잖아요. 조경,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 내려다보듯이 더 높은 곳에서 밑에 자녀들, 2세 제자들을 내려다보면서 길 안내를 해주는 그 존재의 큰 역할을 무릇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릇 뒤에 학습, 학문, 실천 기간을 거쳐서 오늘 설명드릴 계승의 기간으로 이어지고요. 계절로 치면 요때가 인생의 봄, 요때가 여름, 요 부분이 가을, 49, 56세 이후 저 생의 마지막까지가 겨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아기의 발바닥 중앙에 용천을 통해서 온몸에 기운이 들어왔다가 다리, 생식기, 단전, 배꼽, 가슴, 목, 입, 눈, 백회를 통해서 용천으로 들어온 기운이 백회를 통해서 다시 우주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해서 죽었다를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다라는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21살, 28, 24, 32 요 남녀 요 기간을 결혼 정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때 3세부터 7, 8세까지를 어린이, 8세부터 32세까지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불리우고 49, 56세까지 사회인, 그리고 요 이후에 성숙한 인간의 존재를 어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 4번의 기적을 거쳐서 완성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2, 3, 4 사춘기 4번의 기적을 거쳐서 자기의 태를 바꾼다. 어린이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사회인에서 어른으로 태를 바꾸는데 단순한 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성숙까지도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태 바꿈을 변형적 변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란 완성된 변형된 변태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애 주기별 일생을 표 하나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사 사춘기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사 사춘기는요. 요 나이 때예요. 여자 49, 56에서 남자 70, 80 이후의 기간이고 육체적 성숙 대전환 변곡점이라고 했어요. 남녀의 신체 기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자 49세, 남자 56세가 되면 이때부터 신체의 호르몬 변화가 완연하게 두드러지게 달라집니다. 여성은 이때부터 여성 호르몬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인들은 몸에 힘이 붙어요. 근육이 붙으면서 힘이 세지고 집안 살림만 하고 대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던 활동 영역이 근육이 붙고 남성 호르몬이 나옴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려는 성향이 점점 짙어집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되어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좀 튀어나오게 되고 움직이던 성향에서 벗어나서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성을 보여주는 남녀의 몸, 행동, 정신세계가 약간 뒤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생의 변곡점입니다. 신체 기능이 그러하게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으로서 격대 교육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다. 내가 1, 2, 3, 4춘기를 거치면서 습득한 지식, 기술, 지혜를 내 바로 밑에 자식이 낳은 그 3세의 아이들을 내가
기르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제4 사춘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한테 올바로 전수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을 뒷방 늙은이라 그러고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딸을 자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려고 안 하는 이 잘못된 현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음과 동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사회적인 활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GGG 세대 골든 그레이 제너레이션 인생의 황금 시대입니다. 인생을 60 이후라고 하는데 왜 60 이후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같이 설명을 들으시고 황금 시대를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엄청난 계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버릇, 그릇, 노릇 과정을 거쳐 무릇 위치로 존재하게 되는 시대가 제4 사춘기입니다. 무릇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조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성인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인성인문학을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많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른다고 해요. 그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세계를 지배하는 이라는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지금 내 자신도 내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글로벌의 진정한 뜻은 나의 위치를 높여서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나의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재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녀 동갑 나이의 정신적 성숙 차이가 심화되는 기간이 제4 사춘기예요. 제가 여성교실, 여성문화단체에 가서 대중 강연을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나이 들수록 자기 남편이 어린애가 되어간대. 어린애가 되어간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집안에 애를 2명을 기르는데 자기 아들하고 남편 그런 식으로 남편이 점점점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을 장난이 아닌 아주 신중하게 아주 뭐라 그럽니까 신중하게를 넘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죠.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21, 28, 24, 32 요때가 서너 살 차이가 나야 정신연령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분들이 결혼을 해서 같이 결혼 생활을 쭉 해와가지고 요 나이가 되셨어. 여자가 63, 70이 됐다. 그러면 남자가 몇 살 되어야 정신연령이 비슷해진다 그랬습니까? 남자가 72세, 80세가 되어야 정신연령이 맞다 그랬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3살과 4살 차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때 남자 나이는 몇 살이에요? 3살 적다 그러면 66세. 여자분이 70세가 됐다 그러면 남자는 74세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72세, 80세가 돼야 정신연령이 비슷한데 그때 남자 나이가 66세, 74세밖에 안 돼 있으니 정신적 미성숙이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 점점 요 나이대 여성들이 보기에 현재의 남편은 애로 보이는 겁니다. 애로. 아직 정신적 성숙이 자기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애가 된다라고 여성단체 또는 문화단체 강의를 들으시는 수많은 주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에서 남녀의 정신 성숙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면 남편이 날이 갈수록 애로 보이는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을 바라보시면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기적 완성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사춘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완벽하게 새로 세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을 계승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승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계승이 있습니다. 사회적 계승이 있고 개인적 계승이 있어요. 사회가 그 나이 되신 분들한테 요구하는 계승은 뭐냐? 그거는 사회적 계승에 그 나이대 되신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어른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 되셔서 무릇의 역할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른이란 무엇인지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른이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의 의미는 자연 현상을 보고 앞날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원숭이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원숭이를 우리랑 DNA가 98.5%가 같아도 영장이라고 안 그러고 영장류라고 한다는 설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란 자신이 철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철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철이라는 것이 풀날 때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아갈 때와 들어갈 때를 아는 거, 그게 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른은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란 주인과 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주인공은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한 존재를 말하는 거고, 주인공은 내가 소유한 그것을 주변에 나누어 줌으로써 주변을 더 가르치고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인공은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른이신 겁니다. 주인공을 더 일상 속에서 명확히 알기 위한 표현으로는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다라고 하지 어떤 영화의 주인이라고 안 하죠. 거기에 주연 배우를 왜 주인공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안 그러고. 주인으로 있으면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야. 하나 주인공 역할을 하려면 그 주연이 가지고 있는 명성, 실력, 그리고 그분의 노력과 주변한테 퍼뜨리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흩어져서 그들한테 전달되어서 영화 전체를 살린다라고 해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른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주변에 나눠주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래.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덕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덕이 무엇인지는 북극성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많은 것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 수 있도록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그들한테 많은 영향을 베풀어주는 존재를 북극성이라고 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도는 현상을
비유해서 덕이라고 표현했다. 그 덕을 베푸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런다. 지성인, 자신이 지성인임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성인은 무슨 뜻이에요? 성이 되어가는 꼴이라 그랬죠. 꼴을 알지 아는 사람,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 집단 지성인이 지성의 전당인이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뜻의 개념을 알고 우리 이 박완선 인성TV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완선 인성TV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이며 제4사춘기를 맞이해서 이 사회가 그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계승의 분야입니다. 이어서 사회적 계승의 주인공 되기 위한 격대 교육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광입니다 그러죠. 그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수없이 하는데 명쾌한 답을 받은 적이 매우 드물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의 의미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게 됨으로써 내가 선생님이 쌓아놓은 그 분위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같은 수준이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영광입니다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박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과연 내가 이분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진실로 알고 나에게 썼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매번 나를 돌이켜보는 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뜻이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른은 사회의 주인공이 되면서 자식들, 제자, 후배들이 만날 때마다 그 뜻을 쓸 때마다 진정한 그 영광의 가치가 전해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른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새기고 함께 가시죠. 격대 교육의 의미가 그거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무엇을 내린다. 그 격대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내 바로 자식이 낳은 그 밑에 후계자, 즉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무엇을 내릴 수 있을 때 그것을 격대 교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회적 책임을 격대 교육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에서 과연 몇 분이나 알고 쓰고 계시고 그런 호칭을 듣고 계시냐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라는 930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진흙 같은 상태를 다스려서 새로움을 창조해낸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진흙 같은 상태를 다스려서 새로움을 창조해낸 존재란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기에 할이라는 말이 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할은 무슨 뜻이냐? 보시는 이 학,
배울 학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학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배울 학, 공부할 학, 가르칠 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끝머리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고짓의 할, 고짓의 할이라는 자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지세가 무슨 뜻인고 하면 세금을 고지하다, 어떠한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다 할 때 고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세, 고지세 할이라는 자음이 붙은 한자가 학입니다. 이 할자가 앞에 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동시에 우리 사회는 그분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을 선물로 부여해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런 임무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무슨 임무? 고지할 임무. 무엇을? 내가 배운 버릇, 그릇, 노릇을 통해서 배운 지혜, 슬기, 지식을 나의 손자, 손녀에게 보주해 줄 임무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부여하는 호칭과 함께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무서운 단어예요. 육체적으로 늙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것이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지혜 계통의 시스템입니다. 지혜 전달 계통 시스템.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입니다. 제사 사춘기의 무거운 의미입니다. 이러한 설명의 출전이 어디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편이며 옥편을 지난 20여 년간 공부해서 옥편의 전혀 새로운 해석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책, 지어선보라는 책을 출전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던 것입니다. 제사 사춘기 계승의 기간이며 사회적 계승에 의해서 개인적 계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아주 무거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내 스스로와 계승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을 보통 한 호흡의 기간이라 그래요. 한 호흡의 기간. 태어날 때 탄생하죠. 돌아가실 때 임종을 합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탄생도 맞이해. 그리고 임종도 맞이한다 그래요. 그러죠? 탄생도 맞이하고 임종도 맞이해. 탄생과 임종, 삶과 죽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맞이한 거야.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 탄생도 내가, 죽음도 내가 결정해서 맞이한 것이라는 사실이 개인적 계승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태어날 때 아기가 응아 하고 태어나죠. 보고지성이라 그래. 그때 아이는 날숨을 쉬어요. 숨을 내쉬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걸 뭐라 그래? 숨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숨을 거두었다 그래. 들숨이에요. 태어날 때 날숨. 돌아가실 때 들숨. 그래서 인생을, 삶과 죽음은 한 호흡의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숨과 들숨의 한 호흡의 기간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조상들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자기 개인적 삶의 계승을 시간이 되면서 스스로에게 정리를 하고 사셨던 거야. 사르다. 삶은 사르다에서 나왔거든요. 사르다가 뭐를 사르는 거예요? 에너지를, 기운을 사르다예요. 그럼 죽음은 뭡니까? 숨이 죽다를 줄여서 죽음이라 그래요. 한 호흡의 기간이다. 에너지를 사르고 숨을 죽이다. 요거 살아있는 요 기간을 이승이라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이승이 뭐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승으로 간다 그러죠. 그런데 죽음, 이승과 저승이 다른 세계냐? 이것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고체계로 정립을 하셔야 돼. 그게 개인적 계승의 열쇠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is life라 그래. 그럼 저승은 영어로 뭘까요? 저니까 that life? 아닙니다. 저승을 after life라 그래. after life. 그러면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날숨과 들숨, 탄생과 임종을 표현하는 this life와 after life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life예요. 이승도 살아있는 거고 저승도 살아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강의의 맨 앞부분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표제를 달았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after life, 즉 life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한 호흡이야. 한 호흡에 있는데 모습을 바꿨다라고 자기 스스로 계승의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지혜서 사춘기를 강의하는 박완순 인성TV의 목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한 호흡의 주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1, 2, 3, 4, 사춘기를 거치고 생육, 보육, 교육, 격대교육을 버릇, 그릇, 노릇, 무릇의 단계를 거쳐서 내가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정리하는 단계에 내 삶을 이끌어온 한 호흡의 기운이 용천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애프터 라이프로 돌아갈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이 제4 사춘기를 설명드리는 이 강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즉 어린이로 태어나서 학생의 단계에서 사회인을 거쳐서 어른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가꾸어서 새로운 애프터 라이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박완순 인성TV가 안내하겠습니다. 인생 경기와 사계절, 요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설명드리면서 저에게 예전부터 떠올랐던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글로 바꿔봐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봄은 역도선수, 흙 밀어 올려 세상 엿보고 봄의 새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은 농구선수, 솟구쳐 올라 태양 움켜쥐더니 숨을 사르다 에너지를 살러서 여름을 맞이했죠. 가을은 다이빙 선수, 떨어져 버림으로 흔적 지운다. 가을에 낙엽 지듯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계승, 그리고 내 모습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바꾸더니
겨울은 마라톤 선수, 달리는 자의 환히 거쳐 마침내 이룬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달리는 자의 환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드리죠. 마라톤은 42.195km예요. 그러나 이 기간 전체를 달리면서 마라톤 선수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몇 킬로까지? 35km 지점까지. 그러다가 35km 지점을 통과를 하는 순간 새로운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면서 환희를 느껴서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환희 속에서 나머지 7km를 달려서 결국은 꼬리를 한다 그래요. 이 환희를 느끼는 35지점 이후의 과정을 우리 몸을 연구했던 생화학자, 생물학자들이 호르몬의 분비로 일어나는 위대한 반응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달리는 자의 환희입니다. 영어로는 러너, 달리는 자의 러너스 환희, 하이라고 합니다. 러너의 하이, 달리는 자의 환희라고 해요. 인생 42.195km를 우리 인간은 35km 지점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나와서 그 환희의 기쁨을 가지고 나머지 7km를 달린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연의 일치는 몰라도 인생은 60부터라고 한 것을 이거랑 맞춰보니까 눈꼴이 오싹해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그렇게 생활 속에 지혜로서 남겼을까? 가만히 보면 42.195km죠. 그런데 7월 주기로 바뀌는 여인의 일생을 본다 그러면 7642야. 근데 35km 이후가 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7535까지는 고통의 연속이야. 그럼 전체 6 중에 6분의 6 중에서 6분의 5까지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면 인생 70을 6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60세까지가 고통 속에 달리는 6분의 5에 해당되는 거예요. 60세부터가 달리는 자의 환희를 겪는 60 이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달리는 자의 환희 거쳐 마침내 이룬다. 제4 사춘기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환희가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공부해서 이것을 생활 속에 접목해야 되는 나이 들어감의 위대함이자 환희자 즐거움이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한번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신합니다. 제25편 결론입니다. 인생 제4 사춘기는 하늘새의 눈으로 인생을 조망하는 시기, 무릇의 시기다. 육체적 변화, 변곡점이다. 달리는 자의 절정을 느껴요. 육체적으로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서 많이 어려운 점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때 분비되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즐거움, 환희의 호르몬이 우리 인생을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시기가 인생 제4 사춘기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나이값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격대 교육과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정리와 계승 임무 기간이다. 계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회적 계승과 개인적 계승인데 개인적 계승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환희의 순간들만 남아있는 기간이다. 사회적 계승은 격대 교육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임무와 의무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제25편의 결론인데 겨울 속에 숨겨진 함의는 러너스 하이, 달리는 자의 환희입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인간 존재의 무한, 유한성 여부는 끊임없는 담론의 대상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무엇을? 인생 유한 무한성을 무엇을 가지고 과연 This Life와 After Life의 진정한 주인과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박완순 인성TV가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